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Wait a minute. 수요일 저녁에는 농구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죠.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연진이 확 바뀌었습니다. 먼저 배우 겸 해설위원 박재민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조손 대신 드디어 조손 대신 드디어 동석 콤비가 왔습니다. 조 대신 손 대신이 아니라 조손 대신. 네. 자, 월간 루키의 이동환 기자 그리고 데일리 스포츠 한국의 최정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걸 이제 NBA에서는 리빌딩이라고 합니다. 자, 드디어 마침내 고인물. 이제 혼탁해진 물을 갈아. 이벤츄얼리. 이벤츄얼리 이제 새로운 힘이 샘솟는다. 사필 규정.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다. 네. 이달 만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노리고 계셨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 이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손대범 기자와 조현일 위원이 함께 미국 출장 중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다음 주면 오신답니다. 다음 주에 와요? 네, 다음 주에 오신답니다.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은 너무 안타까워도 마시고 너무 기뻐도 마시길. 네. 그래도 좀 좋은 거는 사실 손대범, 조현일 이 두 사람은 정말 대한민국 농구계에 정말 이제 아주 전설적인 기자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이제 후배님들께서 이동환 기자님이나 최성수 기자님이나 그 바통을 물려받고 있거든요. 계속 이게 좀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설이라고 불리는 시점에서 현역으로 뛰면 안 돼요. 전설은 전설대로. 그러네. 명예전당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그렇죠. 거기다 모셔다 드리고. 불후의 명곡을 봐도 사실 불후의 명곡 전설들이 노래를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앉아만 계시는 거죠. 흐뭇한 미소로.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 손대범 기자가 출장 가기 전에 이동환 기자나 최성수 기자에게 여러 가지 연락 같은 거 없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소름 돋게도 정말 없었고 아마 지금 이거 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미국 가시니까 굉장히 신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뒷전이었군요. 이동 기자에게는. 네. 저도 별다른 연락이 없으셨고 그냥 호련히 이제 LA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요즘에 이제 SNS에 게시물을 올리시던데 정말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그 니트. 그래서 아마 여의도 쪽을 신경 쓰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이쪽 바라보고 식사도 안 하실 거예요. 두 분께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돌아오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은 오늘 뒤처지지 않는다는 점을. 그럼요. 네. 자, 오늘 주간 농구가 한결 그래서 젊어졌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가장 좀 뜨거웠던 뉴스 중에 하나가 여준석 선수 관련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죠. 그 곤자가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여준석 선수가 입학한다는 그런 이제 소식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여준석 선수 하면은 국내 농구 팬들이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유망주인데 작년 여름에 미국 진출을 선언하고 나서 사실 좀 소식이 조용했거든요. 드디어 이 여준석 선수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행보가 밝혀지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 농구의 이현중 선수와 더불어서 가장 커다란 기대주잖아요. 근데 이미 미국에서 훈련 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곤자가 대학 팀에는 합류를 해서 같이 훈련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준 선수가 이번 봄학기부터 수업을 듣기 시작하고 이게 미국 NCAA는 그 전학으로 온 선수의 경우에는 바로 한 시즌을 못 뛴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즌 23, 24 시즌부터는 이 여준석 선수를 NCAA 대학농구 무대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곤자가대 굉장히 NCA에서 어마어마한 명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곤자가대 농구팀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곤자가 대학은 이제 웨스트 코스트 컨퍼런스에 속해 있는데 정말 절대 강자로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도 이제 AP통신이 집계하는 미국 대학농구 랭킹에서 6위에 올랐고요. 현지 매체 US 투데이 스포츠가 각 팀 감독들의 투표를 취합해 매주 발표하는 순위에서도 이제 6위에 올랐을 정도로 굉장히 정통의 강호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2017년과 2021년에 NCAA 토너먼트 결승에 올랐지만 아쉽게 우승에는 실패를 했고요. NBA 선수들도 여럿 배출을 했는데 가장 최근 드래프트였던 지난해에 이순희 챗 홈그랜이 이제 곤자가대 출신이고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일본 선수 하치무라 루이도 2016년에 곤자가대에 입학을 해서 2019년에 NBA 지명을 받았고 또 이제 세크라멘토 킹스를 지금 이끌고 있는 도만타스 사보니스도 곤자가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역대 NBA 정규리그 어시스트, 스틸, 누적 통산 1위에 빛나는 유타 재즈의 전설
존 스타턴도 이 대학에서 농구를 배웠다고 합니다. 선배님들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선배님들 한번 입기만 훅 불면은 네. 그냥 막 회오리 바람이 몰아칩니다. 거기도 그런가요? 아니 근데 네. 의외로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우리나라는 추천서라는 게 뭐 특혜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추천서 받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 출신이 추천서 써줬다. 그러면은 정말 그 입학에 도움이 될 정도로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인맥과 이 지역 사회의 어떤 그 추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곤자가 대학을 들어간 거는 사실 정치적인 것도 분명히 포함을 된 거예요. 네, 강팀에 들어가서 여기서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분명히 선배들의 그 발자취가 있기 때문에 NBA에 진입하기도 아마도 조금 더 수월한 장점들이 있을 겁니다. 확실히 그런 면이 있군요. 네. 여준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고등학교 시절부터 성인 대표팀 발탁이 되면서 진짜 그렇죠. 유망주 중에 유망주, 심지어 잘생겼어요. 네. 예, 운동 능력도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진짜 검증이 된 선수긴 합니다만 네. 과연 이 유력한 미국 대학에 가서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물론 아직 성장형인 선수이지만. 그렇게 어떻게 보세요? 네. 두 분은. 일단은 뭐 신체 조건이 2m 3cm니까 네. 뭐 신체 조건도 좋고 운동력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선수 중에 가장 최고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다만 좀 관건인 점은 사실 이 선수가 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포지션 변경, 스몰 포워드로 그렇죠. 뛰기 위해서 변경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건 아니거든요. 이제 미국 대학에서 그리고 미국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포지션 변경이 확실히 좀 자리를 잡아야 된다.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미국 쪽은 여전히 아시아 선수에 대해서는 조금 편견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운동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아직 농구 쪽에서는 조금 이제 어떤 외지다 이런 평가가 특히 이제 뭐 중국 쪽 또 심지어 그렇잖아요. 근데 여준 선수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 미국에 안 갔을 때도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데 혹시 여준 선수와 컨택할 수 있을까 이런 연락을 네. 받기도 했어요. 미국 쪽에서도 사실 꽤 눈에 띄는 운동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 건 분명하거든요. 결국에는 대학에서 앞으로 보낼 한 4년 네. 정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 관건은 뭐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뭐 아직 자리 잡지 못한 포지션을 학습을 잘해서 이뤄내느냐, 혹은 이제 그 학습이 잘 안 이뤄지느냐, 이 두 가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좀 유리한 점도 좀 있다고 봐요. 사실 네. 여준석 선수가 학창 시절에도 이제 1년을 쉬었죠. 네. 그리고 사실 이번에도 고려대학교 입학을 했지만 또 이제 1학년에 다시 재입학을 한 거거든요. 사실 같은 또래 선수들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 아직 야들야들한 선수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몸에 이제 근밀도라든지 근밀도라든지 이런 게 네. 골밀도, 근밀도 다 이제 꽉 차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피지컬적으로 분명히 언더사이즈입니다. 네. 2m 3면은 그렇게 큰 키는 아닌데 분명히 유리한 점도 있다. 이 장점들 잘 살리면은 1학년 때부터 분위기를 잡아가면은 you're is good. 이런 말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네. 그냥 주전가도 달리는 겁니다. 정말 뭐 이제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겠지만 바람이죠. 예. 이현중 선수와 여준석 선수 둘 다 NBA에 진출해서 이 두 선수가 맞붙는 장면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기만 한번 부르자. 알겠습니다. 이 두 선수가 꼭 꿈의 무대 서기를 기원하면서 네. NBA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5경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동환 기자가 경기 결과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먼저 이제 미러키가 이제 토론토와 경기를 붙었는데요. 이제 사실 최근에 야니스 아데토쿤보 빠지고 있는데 아데토쿤보 없이 3점 슛을 앞세워서 토론토를 제압을 했습니다. 네. 자,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는 지금 브루클린을 잡는 이변을 일으켰는데요. 브루클린이 또 지금 케빈 듀란트에 이어서 카이리 어빙까지 빠지면서 브루클린 승리를 거뒀고, 자, 덴버는 이제 트리플 더블에다가 90% 이상 야투율을 기록한 니콜라 요키치를 앞세워서 포틀랜드를 제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클리퍼스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군요. 세 분께서 가장 주목한 경기는 어떤 경기인가요? 뭐 아무래도 사실 이제 덴버 네. 니콜라 요키치의 그런 엄청난 퍼포먼스가 사실은 좀 주목이 많이 됐거든요. 네. 사실 이제 이 정도 퍼포먼스 최근에 컨디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상태라면 백투백 MVP가 아니라 백투백투백 MVP도 그렇죠, 가능하지 그렇죠. 않을까. 그 3연속이. 정도로 진짜 퍼포먼스가 대단합니다. 네. 저는 토론토 미러키 경기 좀 재밌게 봤는데 토론토가 또 중간에 또 많이 앞서 나가고 이기고 있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미러키가 결국은 아테토쿤보 없이 하락세를 맞이하고 이거를 이 새는 물을 막아야 되는 상태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3점이 터지면서 네. 토론토는 지워졌어요. 제가 있는 팀인데 시아캄이 적혔지 않습니까? 시아캄이 있는 팀인데 이제 제 마음에서 지워야겠습니다. 그래요? 요즘 너무 좋지 않네요. 네. 아데토쿤보가 결장을 했는데도 이 정도군요. 네. 이제 4경기째 결장이죠, 벌써.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데토쿤보가 이제 13일에 이제 마이애미전부터 계속 결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마이애미와 2연전을 모두 빠졌고 이제 오늘 토론토전도 결장을 했는데 사실 이제 아데토쿤보가 지금 안 좋은 부위가 왼쪽 무릎입니다.
무릎입니다. 네. 이 왼쪽 무릎이 그 2021년 이제 우승을 이제 경험했을 당시에 다쳤던 그 플레이오프 도중에 다쳤던 무릎이에요. 그래서 그때 다쳤던 부위가 다시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사실 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이게 고질화되면은 참 사실 커리어에서 굉장히 커다란 부담일 텐데요. 네. 자, 아마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쉬는 걸 거예요. 지금 딱 봤을 때 MVP 레이스에서도 1위를 할 것 같지는 않고 네. 성적도 나쁘진 않고 플레이오프에서 우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아마도 그냥 쉬어 일단 한숨 이런 쉬어가지고.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쵸, 뭐, 심한 부상 같지는 않아요. 뭐 이제 2보 전진을 위해서 네, 잠깐 네, 쉬었다 네. 가자. 알겠습니다. 반면에 레이커스의 앤서니 데이비스는 복귀 시점에 대한 보도가 나왔네요. 네, 그 지난해 12월 15일 덴버와의 경기에서 일단 발부상을 당한 이후에 지금 쭉 이제 쉬고 있는데 최근에 다비넨 감독이 이제 데이비스의 훈련 복귀를 좀 확인했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현지에서는 빠르면 1월 말, 늦어도 2월 초에는 데이비스가 돌아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A 레이커스는 데이비스가 없는 사이에도 뭐 계속 고군분투 중이죠. 이 선수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와 진짜 자, 다른 의미로 정말 나이값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나이값 제대로 못하고 있죠. 아니 말도 안 되지. 맞네요. 네. 한국 나이로 치면 40입니다. 84년생 선수가 매 경기 동안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고 지금 NBA 역사상 두 번째로 38,000점대 고지를 지금 달성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통상 득점 1인 카린 압둘자바의 기록에 지금 315점 차까지 겹쳤습니다. 한 달 내로 NBA 역사를 새로 쓸 그렇겠네요. 거라고 NBA 측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순위표를 보면서 현재 판도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먼저 서부 컨퍼런스는 최정석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덴버 너게츠가 31승 13패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멤피스는 30승 13패 반경기 차로 추격을 하는 중이고요. 뉴올리언스가 3위, 세크라멘토는 4위를 기록 중입니다. 그 뒤로는 5위 댈러스 매버릭스가 24승 11패, 6위는 골든스테이트, 7위는 클리퍼스가 있습니다. 8위는 유타 재즈, 9위는 미네소타이고요. 오클라호마 시티와 포틀랜드가 나란히 21승 23패로 10위와 11위를 나누고 있습니다. 12위는 피닉스, 13위는 LA 레이커스이고요. 샌안토니오와 휴스턴이 각각 14위와 15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보면은 선두권 두 팀이 굉장히 치열하고 그 밑에 이제 중위권이 형성된 양상이네요. 네. 자, 동부는 박재민 씨가 정리해 주시죠. 네, 서부는 워낙 격차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와 이번 주 순위가 많이 변동이 있지만 동부는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1, 2, 3, 4위는 여전히 보스턴, 미러키, 필라델피아, 브루클린이 포진을 하고 있고요. 네. 클리블랜드가 동률로 승률은 똑같은데 경기 승수 차이에서 지금 안타깝게 5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6위 뉴욕이 계속해서 지금 쫓아 올라오고 있는데 워낙 승차가 좀 많이 나와서 네. 아직까지는 5위권, 4위권 내로 반등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마이애미 7위, 인디애나가 8위입니다. 요즘 연패 때문에 조금 아쉬운데 4위권으로 접어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그 밑에 여러 팀이 있습니다. 네. 애틀랜타, 시카고, 네. 그리고 토론토가 11위, 워싱턴은 여전히 좀 이제 기운을 못 차리고 있고요. 12위, 올랜도, 디트로이트, 샬럿은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무르면서 아마도 웬바냐마의 픽을 뽑기 위한 지금 탱킹 레이스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확실히 동부와 서부, 동부 같은 경우에는 참 그 상하가 극명하게 갈리는 느낌이 네. 좀 납니다. 보스턴이 여전히 막강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샬럿전이죠. 네. 제이슨 테이텀이 51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보스턴 프랜차이즈 역사상 50득점을 가장 많이 기록한 선수로 올라섰습니다. 네. 네. 이게 참 요즘 보면은 너무 진기록이 많이 나와서 공격이 이제는 막 예, 약간 진기록 인플레가 아닌가. 그러니까 놀랍지도 않아요. 네, 네. 계속해서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물가가 하나만 오르면은 야 기름값이 너무 올랐었는데 네. 기름값 올라, 집값 올라, 밥값 올라, 쌀값 올라, 물값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국내 농구계 소식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네. I said the words I never said when you were with me.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수요일 저녁 농구 이야기 주간 농구 듣고 계십니다. 배우 겸 해설위원 박재민 씨, 월간 루케 이동환 기자, 데일리 스포츠 한국의 최정석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청취자 댓글 읽어드리면요. 순돌이 아버지께서 패배 토템 동자이언이다. 네. 네. 그 제 별명이 이제 기자계의 자이언 윌리엄스. 네, 닮아가지고. 왠지 알겠네요. 왠지 알겠네요. 정확히 하면 자이언 윌리엄스는 비시즌. 네. 좀 더 가깝네요. 그렇죠. 비시즌 모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콱임님이 하승진을 뛰어넘는 한국 차세대 NBA 입성이라고 이제 여준석 선수 소식 전할 때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왠지 이뤄지지 않을까요?
이뤄질 만한 게 일단은 확실히 근데 여준석 선수는 언더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피지컬에서 오는 우월함으로 승부를 잡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현중 선수처럼 확실한 3점이 있든지 본인의 공격 아이템이 확실히 컨셉이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현중 하면 뭐야? 네. 3점 좋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여준석 하면 뭐야? 여기서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본인의 컨셉. 이게 결국 스토리텔링이거든요.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것만 잘 찾으면은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농구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KBL은 올스타 휴식기를 잠깐 가졌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스타전이 굉장히 좀 재밌게 진행이 됐는데 팀 2대성 선수들이 사실은 올스타전이지만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했고 사실 실제로도 이제 시즌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공수해서 적극적으로 한 결과 승리까지 따내면서 굉장히 올스타전이 좀 즐겁게 이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일단 덩크 콘테스트에서는 진짜 엄청난 탄력으로 좀 화제를 모은 렌즈 아반도가 네.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김이 생 게 원래 출전 명단에 있던 이메뉴얼 테리, 유수 운동회가 사실 올스타전을 앞두고 이제 퇴출이 되면서 덩크 콘테스트를 나오질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명단에 있었던 론데올리스 제퍼슨이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면서 조금 김이 빠졌다. 네. 약간 그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네. 자, 올스타 휴식기를 마치고 이제 어제 시즌이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후반기 첫 번째 경기부터 굉장히 재밌게 펼쳐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DB와 LG의 경기였는데요. 뭐 막판까지 서로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굉장한 시속 게임이었고 결국에는 이 막판에 정희재 역전 3점포가 터진 LG가 DB의 한 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네. 이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LG가 유독 원정에 강해요. 12승 2패죠. 네, 이번 승리로 12승 2패, 네. 85%의 승률을 자랑하고 있는데 반면에 홈에서는 또 안 좋아요. 6승 10패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조상현 감독님이 오히려 홈팬들 성적은 좋지만 홈팬들한테 죄송하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이거 참 오리무중입니다. 이거 뭐 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이번 승리가 굉장히 값졌던 것이 뭐냐면은 심지어 그 역전 그리고 한 점 차 승부에서 이겼다는 게 후반기 첫 시합부터 이렇게 스타트를 갖고 가면은 아무래도 팀 사기가 확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또 올 시즌처럼 각 팀들의 전력 격차가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인 상황에서는 이런 접전 승부에서 경쟁력을 갖춰가는 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좀 팀이 단단해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패배를 하긴 했지만 DB 같은 경우에도 뭐 어제 경기 내용이 썩 나쁘진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DB 같은 경우는 김주성 감독 대 체제로 네.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어제 경기 두 번째 경기였거든요. 근데 첫 경기에서 현대모비스 원정에서 이미 접전 끝에 승리를 한번 거둔 경험이 있고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접전 승부를 펼쳤기 때문에 오히려 DB 팬분들은 뭔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좀 가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제 경기만 놓고 본다면 김종규 선수가 없었던 게 좀 아쉬웠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종규 선수가 시즌 초반에 안 좋았다가 갈수록 이제 경기력이 좋아지면서 네.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요. 그 올스타 휴식기 도중에 코로나19의 확진이 그러니까요.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21일 삼성전까지 빠진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워낙 중요한 빅맨인 만큼 DB 입장에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자, 이제 그런가 하면은 후반기 반등이 필요한 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교체로 승부수를 띄우는 분위기입니다. 네, 일단은 수원 KT가 사실 전반기 막판에 외국 선수 2명을 한꺼번에 교체하면서 효과를 좀 봤고요. 네. 일단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 동안에는 서울 삼성이 외국 선수 2명을 모두 다 교체를 했습니다. 또 고양 캐럿 같은 경우도 사실 사이먼의 빈자리를 채웠던 트레드웰이 너무 부진을 했기 때문에 삼성과 계약 기간이 끝난 조나단 알레찌를 영입을 하면서 어쨌든 변화를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KBL 경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주에는 어떤 경기들이 눈길을 모으고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1월 21일 날 열리는 그 고양 캐럿과 안양 KGC 이름하여 김승기 더비를 조금 더 주목해보는 게 어떨까. 그렇죠. 김승기 더비죠. 네. 김승희 감독님이 사실 그 KGC만 만나면 굉장히 이를 갈고 계시는데 사실 올 시즌 성적이 3전 전패입니다. 네. 그래서 과연 첫 승을 할 수 있을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네. 혹시나 다른 이유일까봐. 네. 아니, 근데 뭐, 김승기 감독님의 또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도 진짜 재미있어요. 그렇죠. 야, 가만두지 않겠다. 어떻게 홍삼 하나 안 주냐. 시즌 초에 그게 되게 화제가 됐던 네, 인터뷰였는데, 뭐, 진심일 수도 있고, 진심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팬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진짜 한번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또 팀도 이제 팬들로 하여금 경기를 재밌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뭐 이제 그렇죠. 양념 같은 거니까요. 네. 자, 그럼 KBL 팀 순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1위는 여전히 KGC입니다. 22승 9패 기록하면서 1위를 독주를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LG, SK, 현대모비스가 나란히 치열하게 순위 싸움을 펼치고 있고요. 공동 5위에 캐롯과 KCC가 올라 있고 네. KT, 한국가스공사, DB, 삼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팀 순위를 쭉 보니까 이제 후반기 관전 포인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올 시즌에 감독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정말 전력차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상 변수나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연패를 타게 된다. 그러면은 쭉 순위가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후반기는 진짜 매 경기가 아마 살얼음판 승부가 아닐까 좀 네. 봅니다. 사실 뭐 팀 격차를 보면 약간 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막강하게 나간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진짜 연패나 연승에 따라서 팀 순위가 요동을 칠 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뭐 많이 남았어요. 아직 네. 거의 한 뭐 20경기씩은 네, 남았죠. 절반이 그렇죠. 딱 지난 거니까요. 네. 이제 충분히 순위 변동의 뭐 가능성이 또 열리는 딱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면에 오늘 WKB의 경기는 열리고 있습니다. 어떤 경기가 펼쳐지고 있죠? 네, 일단은 지금 경기가 종료가 됐는데요. 우리은행이 15연승에 도전했지만 신한은행에 78대 81로 패배를 하면서 연승 행진이 중단이 됐고 신한은행은 올 시즌 3전 전패였는데 우리은행전에서 네.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야, 이거 대단하네요. 이거 이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은행이 정말 뭐 막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줘 왔잖아요. 네, 패배는 했지만 일단 후반기 첫 경기에서도 BNK 썸을 상대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고요. 특히나 아직까지 이제 박해진, 최희샘이 부상으로 결장을 했음에도 이렇게 대승을 거뒀는데 아무래도 일단 전반기 동안에 그 단단한 수비를 구축해 놓은 게 후반기에 주축 선수들이 빠짐에도 그 강한 모습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약간 무서워요. 네, 이로써 17승 2패가 됐네요. 여전히 네. 승률은 구할 때 가 나올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자, 그런가 하면은 KB스타즈 박지수 선수가 복귀를 했는데 후반기 출발 어떤가요? 네, 16일에 하나원큐 상대로 후반기 첫 경기를 치렀는데요. 전반까지 좀 고전을 하다가 후반에 결국 격차를 벌리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경기 박지수 선수가 복귀하고 나서 첫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더블 기록했고 정말 좋은 패스 능력까지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많이 가지게 했습니다. 네. 자, 여자농구 팀 순위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일단 오늘 패배하긴 했지만 우리은행이 여전히 17승 2패로 1위를 독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 뒤에 이제 삼성생명과 BNK가 승차 없이 공동 2위에 올라 있고요. 그리고 신한은행이 9승 9패 5할로 4위에 올라 있고 그 뒤를 KB스타즈 그리고 하나원큐가 잇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일단 우리은행의 독주는 사실상 뭐 거의 확정이 됐다고까지도 네. 볼 수 있을 정도의 아직까지 성적이고요. 이제 2위, 4위 중위권 싸움이 치열한데 KB스타즈가 과연 더 올라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후반기 첫 경기 앞두고 그 김한수 감독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말 많이 쓰는데 네. 우리도 그거 가지고 후반기 하려고 한다. 총력전 하겠다. 네. 지금 박지수 선수가 워낙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여기 계신 세 분께서는 여자농구 과연 어느 팀이 마지막까지 갈 것인가? 뭐 우승팀은 아니더라도 네.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는 사실은 저는 삼성생명을 밀었었는데 네. 사실 갑자기 그 부상 변수가 전반기 막판에 터지면서 그래도 우리은행과 또 이제 KB스타즈의 그 정통의 라이벌 매치가 한번 펼쳐지면 또 어떨까라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동환 기자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KB가 결국에는 밀어내고 4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영석 기자가 말했다시피 이 우리은행과 KB의 1라운드 맞대결 펼쳐지는 어떤 진광경을 좀 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네, 저도 같은 생각하거든요. 역시 한마음입니다. 할 말이 없으니 꺾이지 이렇게 않는 가는 겁니다. 한마음입니다. 자, 주쾌식 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분위기 어색 크크. 왜요? 우리 팀 좋은데요? 좋은데요? 눈치채셨습니다. 뭐 끝나고 커피나 한잔 하시죠. 네, 시청자는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동환 기자, 최정수 기자 두 분께서는 실제로도 친하다고 들었어요. 네. 네. 뭐 과거에도 뭐 따로 방송을 좀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가 이동환 기자가 저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갔었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드디어 주간농구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좀 설렜습니다. 다음에는 기자님만 부를게요. 오늘 두 분과 함께 더욱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민 씨, 이동환 기자, 최정수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